네, 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경제 관련된 뉴스는 지표는 별론데 좀 기대를 많이 하게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이를테면 테슬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은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왔다간 이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그리고 어제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까지 이제 화상 네. 회담을 하면서 뭐 기가 팩토리를 우리나라에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요즘에 좀 경제 관련해서 행보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빈살만 관련해서는 뭐 국가끼리 혹은 뭐 이제 그 사우디하고 우리나라 일반 기업하고 혹은 사우디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뭐 이런 MOU가 한 26건 정도 협의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원래 빈살만이 한국에 방한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정부가 조금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상당히 좀 관심이 이쪽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저께 일론 머스크랑 그 30분 뭐 30분 가지고 뭘 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 전에 물밑 협상들이 또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한다라면 뭐 30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뭐 그 어떤 투자라든지 앞으로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틀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별 얘기는 없었다. 스페이스X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오고 간 얘기가 있다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뭔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테슬라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좀 배터리 사업부를 좀 내재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죠. 이것을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런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수율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테슬라도 지금 원통형 배터리 부족함을 토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관련해서 어떤 그 반사이익 혹은 협업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투심이 조금 회복될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정책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 흐름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쪽으로 얼마나 더 움직임이 나올지 여부는 봐야 된다. 어저께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흐름을 좀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어저께 또 2026년까지 5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어떤 선언을 했었고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중간재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좀 산업재 단원 쪽으로 해서 좀 다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뭐 원전 수출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연초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일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산업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내년에 상당히 좀 주가에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있습니까?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뭐 원전을 꼭 집어서 본다라기보다는 네. 최근 건설기계 관련된 섹터가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산업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 쪽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건설기의 이런 흐름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요, 빈살만 관련주 이른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테마인지 정말 실체가 있을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문도 함께 가지고 가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텐데, 그런 의미에서 빈살만 관련주들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엔터 주식까지도 나비 효과가 이어지고 있어요. 카카오엔터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인데, 어제 보니까 우리 코스닥 시장이 훨씬 상승폭이 컸던 게 컨텐츠 관련 주식들이 그야말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카카오엔터 측에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빈살만 주식이 매기가 확산하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이 빈살만 효과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자, 실체가 있는 투자일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부터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다른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방한하기 전에는 약간 이제 건설 쪽 관련 섹터만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면, 지금은 뭐 산업 주시간 전반에 그러니까 뭐 얘기만 나오면 다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는 또 아직 확정된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우디 국부펀드하고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그 카카오엔터를 한 8천억 가까이 투자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금 그 NC소프트 2대 주주이기도 하고, 좀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해서 또 관심도는 그 정도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전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정말로 관계 개선이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파노 재개라고 표현하지만 1년에 한두 건, 그러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 올 초인가요? 올 여름인가요? 그 영화가 되게 몇 년 만에 한 편 개봉이 됐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OTT 시장을 통해서 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서비스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가끔 가다가 하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본격적으로 문화 개방이 우리나라 규제가 완화되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오히려 인프라 투자보다는 이런 문화 쪽에 대한 어떤 투자가 먼저 더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빈살만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약간 독재자의 관점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간 사우디를 좀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 의지.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한테 운전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 극장을 한 3, 40년 만에 다시 그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번에도 뭐 더 라인이든 뭐 트리제나든 옥사곤이든 결국에는 그 핵심은 문화거든요. 문화 콘텐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계속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어쨌든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이든 뭐든 이제 사우디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OTT 시장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저는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지만, 뭐 엔터사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게 있고요. 엔터사. 네, 그리고 제작사들은 작품 하나에 좀 일희일비하는 게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라든지 어쨌든 기존의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거는 기존에 작품이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신작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좋은 작품이 공급이 안 됐는데 이제는 새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기업들 뭐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은데 좀 더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K 컨텐츠 투자, 오히려 빈살만 종목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한참 저희도 제작팀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런 공고를 봤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부문의 경영기획 담당자를 채용한다는 공고입니다. 이게 지난 여름에 나왔던 맞아요. 공고라고 네. 하죠. 이제 여기 자격 요건에 보면 우대 요건에 중동 거주 경험자, 아랍어 언어 가능자. 야,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부문에 특화된 직원을 채용한다. 이건 빈살만 효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정말 산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저희 한참 20년, 15년 전, 20년 전 정도에 이른바 중국 네, 뭐 효과일 중국만 때 묻으면 뭐 버블이 네. 엄청 생겼고 그래서 그때 중국어 전공 굉장히 많이 했고 중국어 관련 학과도 인기에 붙었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중국어 전공을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제가 외고에서 중국어 공부를 한 것은 그런 중국 효과를 노리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이? 예, 그때의 중국이 아니죠. 그래서 약간 이게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때와 같이 너무나 많은 기대감에 좀 버블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앞서서 저희도 빈살만이 방한을 해서 MOU를 26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양해각서입니다. 그쵸. 구체적으로 지금 수주가 오가거나 돈을 받고 주고 그런 한 건 케이스가 아니죠. 네. 없기 때문에 이 빈살만 효과가 그야말로 신기루가 아닌가 너무나 큰 버블과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쪽에서는 계속 네.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주가는 실체가 나오기 전에 기대일 때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긴 해요. 아, 그리고 실체가 없다 보니까 그 실체를 찾기 위해서 이번에 엔터? 다음에 뭐지? 건설기계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내지는 오일머니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오일머니와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용솟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수익률이 좋긴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다들 그런 얘기하지만 더 라인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아, 그건 현실성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일단 판단이. 까는데 돈은 들어가니까 까는 거에 네, 수혜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쪽은 아. 예를 들어서 중동에 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럽의 축구 명문 리그들을 인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국에서의 어떤 문화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키워가지고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적극적인 투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한류 이런 부분들 이런 쪽의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꼭 중동에다가 K 컨텐츠 한류를 보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유럽이나 이런 쪽에 더 퍼져 나갈 것인데 거기에 먼저 방점을 찍고 투자라는 관점이다라면은 관점에서의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쪽은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죠. 1970년대, 80년대 그때 중동에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우리의 어떤 힘이 들어갔다면 그렇죠. 이제는 문화 컨텐츠라는 소프트웨어의 인프라가 우리가 좀 장악하는 그렇게 볼 수 설득력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네, 십수년 전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중동에 나가셔서 오일머니를 현지에서 벌어 그렇죠.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컨텐츠를 누리는 그런 산업에 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소외된 업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네. 싶어서 예.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는 최근에 디스플레이는 진짜 찬밥의 찬밥입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쪽을 보자라는 시각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R, 네. AR과 관련된 장비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종이 그래도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중국 제품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빅테크들이 약간 한국산으로의 네. 어떤 전환에 대한 기대를 아직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갖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봐요. 네,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우리가 뉴스로만 보신다 그러면 TV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있죠. 월드컵이라고 하지만 월드컵 특수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은 결국엔 최근 1, 2년 사이에 TV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LG전자가 꼭 TV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재고 자산이 한 1조 5천억 이상 쌓여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TV 관련해서 어떤 수익성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 좀 좋지 못한데, 또 다른 방면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지금 조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게 하이엔드급 제품이거든요. 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팝업 광고가 떠서 이렇게 보면은 모니터 관련돼서 게임 전용 모니터 이렇게 보면은 한 27인치, 30인치인데 가격이 비싼 거는 한 5, 60만 원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팔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수요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 TV로 보시면 한 50인치, 60인치도 한 4, 50만 원 4, 50만 원도 하는데 27인치, 뭐 30인치가 5, 60만 원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 하이엔드 제품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확인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XI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하이엔드급의 OLED라든지 투명 OLED 이런 시장이 더 빠르게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좀 독보적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차량용 전장 디스플레이 쪽도 계속해서 좀 성장 산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정말 성공을 한다. 이쪽이 이제 아직은 이제 캐파가 작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것인데, 네. 이쪽이 급속 성장한다면, 예를 들어서 LG가 전장 관련해가지고 어떤 수주 잔고가 15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주 잔고거든요. 근데 이것은 라인을 깔아야 돼요.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라인을 까는데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매출을 안 잡히고 있는 것인데, 이게 라인이 깔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들어가면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필요하다. 다만 주가가 좀 먼저 반영한 게 있고 여전히 좀 4분기라든지 1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네. 좀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흐름을 좀 보면서 선별적인 투자가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삼성과 LG에서 또 좋은 TV 많이 팔려고 광고도 바꿨는데 그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주가가 워낙에 계속 좀 주가 역시도 보릿고개여가지고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새로운 모멘텀은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